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조국혁신당 비례 12석, 진보당 지역구 1석, 그리고 새미래 지역구 1석, 이렇게 해서 총 합하니까 189석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3석까지 합치면 192석, 반윤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반윤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민심이 힘찬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심이 우선 200석이라고 하는 대통령 탄핵, 그거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야당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선의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동훈과 국힘당 모두 이 총선의 민심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뀐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하셨습니다. 2년이 너무 힘들었다. 2년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3년은 더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 끝내달라.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를 국민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줄 테니 이번엔 끝내달라. 끝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조차 윤석열 부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한동훈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도 김건희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동훈은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했습니다. 목련이 필 때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것이라고.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따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한동훈, 국민은 그 한동훈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방져 보여서 싫다. TV에서 나오는 모습이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국민께 배우겠습니다. 언론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과 생각 다 바꾸는 정치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언론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람과 생각 다 바꾸는 정치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인사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비서실장의 원희룡 그리고 이상민 그리고 장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의 주범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이태원 참사의 가장 핵심인 사람을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다고요? 장제원, 이 사람 바로 윤핵관의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도 대통령은 못 알아들으신 모양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깟 5년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무서운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 민심의 총선 결과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고발사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발사주는 누가 그 핵심에 있었는지, 폭풍 카톡을 날린 한동훈은 왜 폭풍 카톡을 날렸는지 등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최수근 상병 관련한 특검 꼭 해주십시오. 울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5월 국회에서 최수근 상병 특검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협조하십시오. 그런데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 등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끼어 있는데 차마 거부권 행사하진 않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